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생산지 자소서 2번 항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하게 된 생산직의 모든 것 자벤킬 대표 정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신가요? 협업하면 팀워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1번에서 모빌리티로 여러분한테 겁을 주고 뭔가 한 방 매겨놓으니까 뭔가 모빌리티에 관련된 협업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협업이라는 뭔가 장점, 극대화된 좋은 것을 꼭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을 던지고 내 단점을 쓰라고 하니까 도대체 뭘 써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팀워크로 생각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고 단순하게 과거의 어떤 팀워크 형태의 포맷을 가져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런 점이 단점이 맞느냐? 실제로 너의 단점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면접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자벤킬 대표 생산직의 모든 것 정대웅이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한다면 여러분들은 면접에서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과 그 과정에 느꼈던 본인의 성격의 단점,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자죠. 자, 1번이 700자고 2번이 600자, 3번이 700자입니다. 자, 600자는 어떻게 쓰냐? 3단 구조로 쓰는 거예요. 주장과 배경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본론을 쓰고 배운 점, 느낀 점을 쓰는 게 3단 구조예요. 자,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를 듣고 아하 하고 나가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번 편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여기 협업 작성법은 2단계 스텝으로 2단계 구조를 여러분들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작성하고 갈아엎고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줘야지 완성이 됩니다. 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협업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협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여야 돼요. 두 번째,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둘 이상의 역량을 합친 형태여야 됩니다. 자, 한 번씩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보면 고전적인 팀워크 협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별과제를 했는데 A라는 친구가 과제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조사도 하고 그 친구를 대신해서 뭔가를 찾아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네, 그것도 하나의 협업이에요. 하지만 그건 고정구조, 아주 예전 10년 전의 협업이라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수직 계열, 수직 구조의 어떤 기업 문화와 구조를 떠나서 하나의 핵심 사안을 검토해서 수평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그 과거처럼 누군가 안 했을 때 채워주고 내 에너지를 더 쓰고 막 이렇게 해서 팍 불철주야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회사에서 설비, 사람, 일하는 방식, 시스템이 구조가 돼 있고 거기서 핵심 사안을 얼만큼 빠르게 체계화해서 전개하느냐 이런 것들이 주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주안점을 두고 협업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요런 고민할 시간을 지금 현 시점에는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크게 4가지가 있어요. 1번 확실한 역할을 부여해야 된답니다. 2번 의사결정을 공유해야 되고 3번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4번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철수의 사례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문제는 철수에게 역할을 부여할 때 철수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료 찾는 숙련도나 혹시나 부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철수가 아르바이트 할 때 뭔가 캡처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부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철수가 적정한 일을 하고 다른 조원들이 훨씬 더 검색을 잘하는 친구들이 부여함으로써 에너지를 한 사람이 많이 쓰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어떻게 해요? 협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 되는 가장 기본입니다. 혹은 2번에 보면 의사결정이 공유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베디드 관련된 뭔가 프로젝트를 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 코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 코딩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죠. 배운 걸 나 혼자 밤새도록 연습해서 해서 코딩을 완성했다. 그래서 팀에 도움이 됐다. 안 된다는 거죠. 배운 것을 팀원들한테 알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러는 내가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다음에 혹시나 내가 없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걸 그 진행 과정에서 평가하고 조치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의견을 공유하고 진행 과정에서 장치를 마련하고 기반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기반 시설은 여러분들이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스토리텔링 내 경험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매칭이 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특히 확실한 역할 부여, 모두에게 이득이 되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진행과정 평가장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했다. 돼 있어야 됩니다. 누구랑? 같이, 같이입니다.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져오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오고, 환경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구조가 이렇게 되죠. 참여자 모든, 팀원 모두가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했다. 그때 나는 협업을 알게 됐다. 특히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진행사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팀원과 나누고 같이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일하는 것이 좋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해결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아래송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네, 정대용 대표, 생산직의 정대용 대표가 여러분들 템플릿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땡땡땡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5명 팀원 모두에게 땡땡땡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때 협업은 땡땡을 해결하는 키가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중단 단계가 되었을 때 땡땡이라는 문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임했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리라는 기대와 달리 해당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사항을 SNS, 카톡, 이메일, 회의까지 3단 구조로 공유했고 팀원이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살펴 피드백을 함께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주었는데 이는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찾고 풀어가는 단서이자 중요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체계하고 시스템했더니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좀 더 신속하게 또는 문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네. 왜 본인의 성격의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2단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단점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점은 그럼 어떻게 넣느냐? 보시죠. 자, 단점적인 부분에서 강조해야 될 거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직적인 구조, 빈틈없는 형태로 말하지 않을 것. 2. 독자적인 수행하는 걸 하지 않을 것. 3. 계획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3가지를 넣으면 단점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쓰던 성격의 단점 이런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이런 것들을 막 꼼꼼하게 하려고 했다. 욕심을 냈다, 무모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끝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산직이 모든 거 자벤킬 대표가 하는 이 자기소개서 강의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현 트렌드에 맞고 현 회사의 업종에 맞고 현재에 맞는 어떤 부분들을 작성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것을 3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수직적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직적 구조, 빈틈없이 일을 하거나 누가 못하는 걸 채우고 막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된댔죠?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핵심 사안을 살피고 근무 환경이나 근무하는 환경의 생태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야 되구나,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야 되구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 현장에서 PLC 기반이나 시퀀서 기반의 에러나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수리해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일주일 동안 내가 막 정비를 했어요. 또 내가 코드를 고쳤어요. 또 혹시나 PLC 뭔가를 바꿨어요. 자,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부분을 정리해서 이런 공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입이든 또는 그걸 놓친 선배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존나 열심히 해서 막 고치고 나 혼자 존나 열심히 해서 막 이거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또는 누군가 하지 않는 부분들을 내가 계속 살펴서 끝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정을 운영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점은 뭐다? 내가 빈틈없이 막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막 하려 했던 부분들을 말하면 된다. 두 번째, 독자적으로 수행한 부분. 내가 PLC나 시퀀스에 오류가 있을 때 독자적으로 내가 혼자 뭔가 이런 것들을 막 하려고 해요.
예,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외부 또는 타인,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거나 알고 나면 교육도 해줄 수도 있고 사례를 전파할 수 있고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구조의 한 행동들이 어때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집행하는 구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막 여러 환경적인 측면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계속 계획을 실행해가지고 나 성공적으로 끝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서 몰입을 하고 몰입을 한 시행착오에 대해서 보완한 후에 이런 것들을 도구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단점으로 쓰는 부분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2단 구조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중간에 생략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임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기대와 달리 해당 문제는 해결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사항을 SNS, 카톡, 이메일, 회의까지 3단 구조로 공유했고 팀원이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살펴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주었는데 이는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한 문제점을 풀어간 단서이자 중요한 문서가 되었습니다가 되어 있는데 요것들이 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팀원에게 너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범으로 보여 숨이 막히게 한다는 피드백을 듣기도 했고 제 계획대로 팀원들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실망감 때문에 한동안 프로젝트를 등한시하거나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단점은 제가 앞으로도 프로젝트를 할 때 누군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 1회 제가 진행했던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한 형태로 해서 팀원들에게 주었는데 이는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찾아 풀어가자는 단서이자 중요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로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정리해주면 협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요. 협업에서 기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나와의 역할과 팀원과의 역할과 대등하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하고 적은 사람들은 적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현재 최신 트렌드의 단점을 넣어라. 어떤 거냐? 옛날에는 수직, 수평, 생산전 향상 많이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막 디테일하고 뭔가 놓친 거 없이 막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하고 막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방법으로 구축되어 있고 설비나 환경도 많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핵심을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플랫폼으로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만든다. 뼈대에다가 디자인을 달리해서 생산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조립하는 로봇, 용접 로봇이나 또는 이동하는 어떤 트레일러, 이동하는 부분에서 뭔가 그런 로봇의 에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 리드 타임에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핵심 사안을 발견해서 업무를 처리해라. 내가 노하우를 공유를 해라. 이런 부분이에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 2번 문항을 처리한다면 직무에 딱 맞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딱 추구하는 그런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안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2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2번, 3번 돌려본다면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팀원 모두가 할 수 있는 목표. 자, 그 다음에 능력, 나의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보면 능력을 발휘한 게 돼 있죠. 어떻게? 단점을 보완하는 자 중에서 주 1회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팀원들에게 공유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을 찾아서 풀어가는 단서이자 중요한 문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능력과 목표가 반드시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좋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의 결과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협업은 목적과 구조가 명확해야 돼요. 어떻게? 체계라는 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체계라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봤다. 그래서 협업을 했다. 그럼 그 과정에 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고 또는 이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좀 화도 내고 너무 몰입했고 너무나도 많이 뭔가를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운 게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문항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땠나요? 자, 1번과 2번 문항을 적게 되면 이제 다음으로 3번 문항이 있죠. 자, 생산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 자기소개서를 적는 방법, 그리고 연봉, 직무, 그리고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심오하게 전달하는 채널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단, 대신 여러분의 구독과
알람 설정이 힘이 된다는 거, 구독과 알람 설정 하지 않았다면 꼭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은 현대자동차 3번 문항을 항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의 모든 것 잡뱅킬 대표 정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